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시사독해 최근 개봉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미키 디셋과 관련된 리뷰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 20분이라는 저널에서 발제한 기사입니다. 제목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près Parasite, 봉준호 se réinvente pour Mickey 17. 기생충 이후로 봉준호는 미키 디셋으로 다시 찾아왔다. 스스로를 다시 재탄생시키다, 발명하다, 차기작을 말하는 겁니다. 자, 감독으로서 그가 재탄생하다, 새로운 작품을 들고 나타나다. 프랑스에도 기생충 영화는 똑같이 개봉됐습니다. 제목이 빠가지, 기생충으로요. 자, 기생충 이후로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호누보. 자, 새로운 영화, 재탄생한 영화입니다. 원작의 소설이 있거든요. Le réalisateur signe un film de science-fiction jubilatoire autour du Robert Pattinson. 자, 감독, le réalisateur, signe un film. 자, 어떤 영화를 만들었대요? signé, 사인하다. 그러니까 이제 계약을 한 거죠? 메이킹 한 겁니다. science-fiction, 공상과학 영화입니다. SF 영화라고도 하죠. jubilatoire, 아주 유희적인, 유쾌한, 재미난, 코믹적인 SF예요. 주인공이 로버트 패틴슨입니다. 오뚜구두는 모모를 중심으로 자, 메인 역할을 맡은 주인공 배우 이름이 등장한 것입니다. 로버트 패틴슨을 둘러싼 유쾌한 SF 영화를 만들었다. 자, 봉준호 감독의 영화 캐롤린 위에 기자분께서 2025년 3월 4일 12시 18분에 게시한 기사입니다. 핵심 내용 먼저 볼게요. 레상시엘. 자, 핵심 개요. 본질을 들여다보면 여기서 일은 미키, 남자 주인공입니다. Il se sacrifie pour le bien de tout le monde. Le pauvre Mickey est réimprimé après chaque décès pour servir de nouveau de cobaye humain. Se sacrifier pour 명사는 명사를 위해 희생하다. 그는 모두의 어떤 안전, 모두의 안녕, 건강, 행복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남자입니다. 여기서 리비앙은 명사예요. 선, 건강, 어떤 그런 좋은 상황을 얘기합니다. 행복, 뚜르몽.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의 어떤 안전과 건강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불쌍한 남자죠. 포브, 불쌍한 이 미키는요. réimprimé, 리프린티드 됩니다. 재인쇄돼요. après chaque décès, 매번 죽을 때마다. 죽고 다시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는 그런 직업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해요? servir de 명사는 명사의 역할을 하다. de nouveau, 삽입구죠? 또다시, again. 우리 꼬베이, 그 실험용 쥐, 실험 대상인데 인간이 그걸 대신하네요. 어떤 살아있는 마루타가 실험 대상이 된 거죠. 인간 실험이 대상이 되기 전에 그는 이제 많은 빚을 지기 때문에 이 일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영화를 이제 보신다면 이 사연을 더 확실히 이해하실 겁니다. 어쩌다 이 사람이 이런 역할을 하게 됐는지. 불쌍한 미키는 죽을 때마다 다시 재인쇄돼서 인간 실험 대상의 역할을 반복합니다. Robert Pattinson incarne toutes les versions de ce malheureux que le réalisateur sud-coréen a choisi comme héros. 로버트 패틴슨은 연기합니다. incarne, 어떤 역할을 맡다. 미키가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니까 여러 버전, toutes les versions, 모든 버전, 이 불쌍한 남자, ce malheureux. 자, 대한민국의 감독 봉준호, le réalisateur sud-coréen 아슈아지 선택했습니다. 그럼 에호. 에호는 영웅이라는 뜻도 있지만 주인공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대한민국의 감독인 봉준호가 선택한 이 불행한 이 미키라는 캐릭터의 모든 버전을 로버트 패티슨이 연기합니다. Cette fable, aussi drôle que cruelle, amuse tout en faisant réfléchir. fable은 우화입니다. aussi 형용사 그 비교 대상은 비교 대상만큼 형용사한 동급 비교고요. cruel, 잔인한. 하지만 동시에 drôle, 재밌는, 유머러스합니다. 잔인하면서도요, 끔찍하면서도 코믹스러운 이 우화는 우리 모두를 재밌게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생각을 하게 합니다. en faisant, 지롱디프죠. 다음에 현재 분사, 동시다발적인 행위. 팩 동사는 뭐뭐하게 만들다. 자, 우리를 고민하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재밌게 만듭니다. 드디어 그가 오랜만에 커밍, 복귀했습니다.
Il est de retour. 그가 돌아왔다. 봉준호 aura pris son temps après le triomphe international des parasites en 2019. 자, 그가 돌아왔습니다. être de retour, 귀환하다. 봉준호는 aura pris son temps. 그의 시간을 충분히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 시제는 전미래입니다. 아부의 단순 미래 다음에 PP가 온 건데요. futur antérieur라고 하는 이 시제는 지금 그가 오랜 시간 공백, 영화를 만들기까지 시간이 많이 쏟았다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우리를 많이 기다리게 한 거예요. 그 이후로. 트리ум프는 성공인데요. 국제적인 성공, 기생충이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었고 여러 시상식에서 상도 받았죠. 2019년 기생충으로 국제적인 대성공을 거둔 후 꽤 오랜 시간을 그는 우리를 기다리게 해야만 했다. 물론 이해는 돼요. 얼마나 그 차기작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었겠어요. On peut aisément comprendre la pression que le cinéaste sud-coréen a subie après sa moisson d'Oscar et sa palme d'or. aisément, 어렵지 않게, 충분히, 쉽게 우리는 이해한다. 프레시용의 압박감, 중압감, 스트레스입니다. 자, 영화인 시네아스트. 이 대한민국의 영화인 봉준호가 감내해야 했을 그 중압감 우리 이해된다. 무화송은 수학인데요. 농사를 짓고 이제 농부들이 수학을 하는 게 무화송인데 작품을 만들고 나서 이제 상을 받은 걸 수학이라는 표현으로 썼죠. 오스카. 그리고 빨무 더흐는 황금 종려상입니다. 자, 봉준호가 그 기생충으로 오스카와 황금 종려상을 거머쥔 이후 그가 느꼈을 압박감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더 심사숙고했을 것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다. 기다린 보람이 있었대요. mais 자, cela valait la peine d'attendre. valoir 뭐뭐할 가치가 있다. la peine de 동사는 동사의 수고로움. 그러니까 우리가 지치지 않고 기다린 보람이 있다. Mickey 17, film de science-fiction en langue anglaise fait penser à Okja, avec son appel à réfléchir sur le monde qui nous entoure et son côté emprunt bordélique. 미키 17을 본 분들이 옥자가 생각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역시나 이 기자분도 그 얘기를 하네요. 영어로 제작된 SF 영화인 미키 17은 우리에게 펑스의 몸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옥자라고 하는 봉준호의 그 예전 작품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걸 유도한대요? 아벡손 아펠 동사. 동사하게 우리를 아펠, 유도, 코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에 대해서. réfléchir, 슉 명사는 명사에 대해 심사숙고하다, 성찰하다. le monde qui nous entoure,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 대해 고민하게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동시에 son côté, 한편으로는 이렇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의 혼란스러움도 유도합니다. emprunt, 약간의 소량의 어떤 표현이고요. 버거델리크가 아주 카오스, 난장판의 혼란스러움 그 자체입니다. 아수라장인 거죠.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 대해 성찰하는 동시에 약간의 어떤 혼란스러움도 이 작품에서 우리는 엿볼 수 있다. 로버트 패틴슨이 incarne le rôle titre. 자, 로버트 패틴슨이 미키라는 남자 주인공 역할을 합니다. 메인 롤이죠. le rôle titre는 이 영화의 주인공. Un brave gars, pas bien malin, qui a accepté d'être un pur consommable, chargé de participer à des expériences mortelles, avant d'être reproduit inlassablement après son décès programmé. 용감한 남자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그 일에 뛰어든 거니까요. 하지만 이 남자가 그렇게 똑똑하거나 아주 뭐 여우처럼 그 전략가는 아닙니다. 바비앙 말랑. 말랑이 약간은 못된, 뭐 약간 자기 실속만 차리는 뭐 이기적인 약간은 그런 미인한, 그러니까 약간 약삭 빠른 거죠. 그게 약삭 빠르진 못해요. 하지만 용감한 인물로 나옵니다. 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쳤죠. accepter 드 동사, 동사를 수락하다. un pur consommable, consommable, 소비 가능한. un pur, 순수한 그 자체. 소모품이 기꺼이 된 거예요. chargé 드는 드 이하의 역할을 담당하는. 어디에 참여하는? participer à 명사, 참여하다. 죽는 실험입니다. des expériences mortelles. 죽는 실험에 참여하는 책임을 갖게 된 아주 그 소모품, 순수한 소모품 그 자체가 되기를 수락한 남자예요. 그리고 죽고 나서 다시 태어나요. avant d'être reproduit.
뭐뭐 하기 전에 커포디 재생산돼요. inlassablement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칠 줄 모르게. Après son décès programmé. 프로그래밍화된 죽음 이후. 한마디로 죽고 나서 다시 태어나는 게 그의 역할입니다. 프로그래밍화된 죽음 이후 계속해서 재생산되기 전에 그는 자신이 이 죽는 실험에 참여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Le comédien joue toutes les versions de Mickey, résigné à son sort funeste, jusqu'au jour où, bien évidemment, tout cela tourne mal. 자, 그 운명을 받아들이는 배우입니다. 역할 코미디언. 배우는 이 역할을 한다. 미키의 여러 모든 버전. 죽고 다시 태어나니까 여러 미키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뚜들레 백시온. 미키의 여러 버전을 스스로 역할합니다. 혜진이의 아는 체념한 그 운명을 받아들인 거예요. 자신의 이 불쌍한 이 운명을 운명입니다. 퓨네스트 아주 불길한 저주받은 이 비관적인 자신의 운명을 체념한 미키의 모든 변선을 이 로버트 패틴슨이라는 배우가 연기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벌어집니다. jusqu'au jour où 주어 동사는 주어 동사하는 그날까지. 그러다가 이제 모든 것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느 순간부터. bien évidemment 확실히 tout cela tourne mal. tourne mal은 잘못 돌아가다 이 말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모든 것에 균열이 갑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모든 것에 균열이 가기 시작함을 그는 감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건에 또 여러 국면이 벌어집니다. 이 작품에는 다른 또 유명한 쟁쟁한 연기파 배우들이 등장합니다. 마크 러팔로를 비롯해 토니 콜렛, 아나 마리아 마르톨로메이가 출연합니다. Marc Ruffalo, Toni Collette et Anna Maria Bartolomei sont aussi de la partie pour ce franc délire. 마크 러팔로, 토니 콜렛, 아니 마리아 바르톨로메이 등도 열연을 펼칩니다. sont aussi de la partie. 그 작품의 일부를 이룬다. 주연 옆에 여러 조연들이 역할을 잘해줍니다. franc délire. dél이re는 어떻게 보면 이제 광기, 미친 상황인 거죠. franc은 날 것 그대로의 아주 그 솔직한 있는 그대로의 진솔한 이 광기 어린 이야기 속에서 함께 열연을 펼칩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는 정치적인 메시지 내포하는 영화로 유명합니다. 역시나 이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매우 자연스럽게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tout naturellement engagé. engagé라는 건 참여한다는 뜻인데요. 영화가 사회에 참여한다는 건 참여주의 정신, 굉장히 정치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역할이 그 작품에 녹아듭니다. 매우 자연스럽게 정치적인 영화래요. C'est un monde terrible que décrit le réalisateur qui se défend d'avoir voulu, de prime abord, livrer un message politique en adaptant le roman Mickey 7 d'Edward Ashton. 원작이 있어요. 원작 소설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애슈텐이라는 작가의 미키 세븐이라는 소설을 각색한 영화예요. 이 끔찍한 이 세상. C'est un monde terrible. 이 작가가 우리 감독이 묘사한 세상인데요. 처음부터 정치적 영화를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라고 그가 고백하네요. se défendre de 동사는 동사에 대해 자기 스스로 방어하다, 디펜스한다는 말은 꼭 그 의도는 아니었어요 라고 자기 변론하는 거예요. avoir voulu 원했다. 무엇을? 리브레는 전달하다. 메시지 politique, 정치적 메시지. 디롱디프 또 나왔죠? 어나답다, 각색하면서. 에드워드 애슈튼의 미키 세븐이라는 소설을 각색하면서 처음부터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그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La société dans laquelle vit Mickey trouve normal de le réimprimer parce que c'est son métier et qu'il a signé pour, explique 봉준호. 봉준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키가 속한 세상, 사회, dans laquelle, in which에 해당하는 관계절이 들어갔죠? 미키가 사는 이 세상. 라켈은 사회가 여자니까 여자 관계절이 들어갔습니다. trouve normal. 미키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 얘를 당연하게 생각한대요. 그를 재인쇄하는 것. 즉 인간을 리프린트하는 게 당연한 세상에 그는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의 직업이래요. 그리고 그는 거기에 사인을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동의한 거예요.
누가 억지로 시킨 게 아니라는 거죠. 봉준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Cela conduit à se demander quel système peut autoriser ce type de comportement. Et c'est là que j'ai compris que mon film était politique. C'est venu naturellement. 그러면서 어떻게 인간을 다시 복제하는 것이 당연한지, 정당할 수 있는지, 대체 어떤 시스템이길래, 어떤 세상의 사회길래 이게 가능할 수 있는지 고민하다 보니 저절로 이 영화가 정치적 영화가 됐다는 거예요. 슬라 꽁디아, 꽁디아 동사는 동사를 유도하다, 이끌다, 드라이브 투입니다. 스드멍데 스스로 자문하게 한 거예요. 꽤 시스템, 대체 어떤 시스템이 이런 행위를, 이런 태도를 허용하는 것인가?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인가? 오토리제. 스티프트 명사, 타입 오브 썸띵입니다. 컴포트먼 행동, 태도, 행위. 인간을 재인쇄하는 이런 행위를 가능케 하게 하는 시스템이 어떤 것인가라고 스스로 고민하다 보니까 셀라크, 바로 그 이해하게 됐다. 나는 자연스럽게 이 영화가 폴리틱,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것이 c'est venu naturellement 이루어진 겁니다. 일부러 그렇게 의도한 것은 아니라는 그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자, 백민희과의 인터뷰 이후에 봉준호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네요. 봉준호 après sa rencontre avec Verminit. 자, 백민희과의 인터뷰 후에 봉준호의 모습까지. 자, 오늘은 최신 작품에 대한 리뷰, 프랑스어로 살펴봤습니다. Vous avez vu ce film? Comment vous l'avez trouvé? 여러분은 영화를 보셨나요? 영화가 어떠셨을까요? 각자의 생각, 각자의 리뷰, 여러분만의 생각을 불어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호불호가 있는 영화인 만큼 일단 영화를 보시고 나야 이 영화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정해질 것 같네요. Merci, au revoir.